안녕하세요, 정연쌤입니다. 오늘은 서부의 정말 유명한 명문대죠. 스탠포드 대학 도대체 누가 가는지, 또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스탠포드에서 발표한 합격자 숫자와 그런 분포도를 보도록 해요. 전체 지원자는 47,498명, 그 중에서 합격자가 2,062명이고요. 합격자 중에서 등록한 입학생이 1,701명이라고 해요. 합격자 중에서 11.8%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스탠포드에 합격한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52%, 그리고 남자가 48%가 됩니다. 그럼 이제 스탠포드 대입시험 평균 점수를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SAT 영어 Evidence-Based Reading and Writing 섹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690에서 760 정도가 된다고 해요. SAT 수학 섹션에서는 700에서 780이고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자들이 SAT 점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많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벌써 코로나 터지기 전에 SAT를 마친 상태였고요. 또한 똑같은 조건의 학생 중에서 SAT를 첨부하고 또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요즘의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이 대입 점수를 꼭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될 수 있다면 다른 주로 운전을 하셔서라도 SAT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시험을 보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물론 ACT를 보셔도 괜찮고요. ACT 평균 점수는 32에서 35점이 되네요. SAT 서브젝트 테스트 또한 옵셔널이라고 해서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사실 아이비리그라든지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SAT 서브젝트 테스트도 유심히 보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명문대학에 지원을 할 경우에 SAT 서브젝트 테스트 한 2과목 정도는 보셔서 좋은 성적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스탠포드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몇 년 전에 스탠포드 학교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실린 기사 중에 What It Takes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대입시험에 완벽한 점수를 받았다 해도 70%의 학생들이 스탠포드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완벽한 대입시험에 많은 학생들을 불합격시킨 스탠포드는 과연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무엇을 보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스탠포드는 모든 항목을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긴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과 넌 아카데믹으로 나뉘겠죠.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그리고 대입시험이 있겠어요. 대입시험은 벌써 여러분과 나눈 바와 같이 통계에 의해서 나와 있지만 만점을 받는다고 해서 꼭 합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이제 익히 아시겠죠? 학업 성적 같은 경우에는 스탠포드가 플랫 레이팅을 쓴대요. 플랫 레이팅이 뭐냐면 일단은 스탠포드는 주요 과목만 점수를 매긴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이라든지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외국어 이런 과목만 다 모아가지고 다시 점수를 매기는데 A-, A+, A+, 모두 다 동등한 점수를 준다고 해요. 하지만 B+를 맞는다면 B와 같은 점수로 매겨지게 되겠죠. 이렇게 플랫 레이팅을 써서 GPA를 계산하고요. 또한 GPA, 즉 내신 성적은 10학년과 11학년 성적만 들어간다고 해요. 아카데믹한 거 외에 엑스트라 커리큘럼 활동, 그 다음에 intellectual vitality, 그리고 추천서, 에세이와 인터뷰 등이 있겠죠. intellectual vitality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어느 잡지사나 신문에 실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수와 같이 리서치 페이퍼를 썼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나 다른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었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학업에 열정이 있고 또한 내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에 의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한 학생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intellectual vitality라고 하네요. 스탠포드는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서 물론 그 돈이 스탠포드에 도움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많은 지원서를 안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5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빨리 이 지원서를 본다고 해요. 지원서를 보는 사람들은 학장, 부학장, 입학 담당관, 그리고 파트타임 직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지원서를 보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그런 캐러그러에서 모든 등급을 매기고, 보통 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는 합격, 2등급인 경우에는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3등급부터는 무조건 불합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 지원서를 받았을 때 과연 스탠포드가 좋아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스탠포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을 좋아한다고 해요.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학생, 아니면 앞으로 잘 돼서 명예를 높여줄 가능성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좋아하겠죠? 또한 스탠포드가 좋아하는 학생은 모든 것을 잘하는 well-rounded person보다는 뭔가 한 가지를 특출나게 잘하는 그런 학생을 원한다고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모든 학생들의 집합체가 되는 것이 캠퍼스가 되겠지만, 그 학생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를테면 음악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유치원 선생님보다는 한 가지를 전공해서 정말로 특출하게 잘하는 대학 교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전문적으로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져서 well-rounded 캠퍼스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 구성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이런 명문대학에게 점점 금전적인 지원금을 줄인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나중에 조금 더 도네이션을 할 만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학생이라든지 가족들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똑똑하고 내신 성적도 좋고 중상층으로 살면서 정말 클럽 활동도 리더로서 여러 개를 했고, AP 시험도 잘 보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입하려고 했던 애플리케이션까지 쓴 그런 동양 학생과, 아니면 법대를 졸업해서 부유한 변호사의 적당히 지적인 그런 학생, 둘 중에서는 적당히 지적이더라도 유복한 변호사 아들인 그 학생을 뽑는다고 해요. 또한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을 뽑는데 그건 해마다 좀 틀리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는 투바를 잘 부는 그런 아이가 필요하고, 또 어느 해에는 스포츠팀에서 선수가 더 필요하고, 그런 요소는 해마다 틀려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특별한 장기가 있는 학생들은 혹시라도 그 해에 필요한 학생이 된다면 정말 가산점이 많이 추가되겠죠? 또한 스탠포드는 스탠포드 가족들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해요. 예를 들면 스탠포드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의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탠포드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이 붙는다고 하네요. 물론 스탠포드 명예를 생각해서 스포츠를 굉장히 뛰어나게 한다거나
어떤 방면에 뛰어난 학생들은 물론 좋아하죠. 그래서 스탠포드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는 수영에서 금메달을 내겠다는 학생도 있고요. 또한 풋볼팀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 아니면 테니스 팀에서 뛰어난 선수들, 그런 학생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또한 스탠포드는 다른 아이비리그나 명문대에 비해서 퍼스널 에세이라든지 그 학생의 캐릭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고요. 사립학교 학생들보다는 공립학교 학생들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물론 아시겠지만 스탠포드도 다른 아이비리그나 탑 유니버시티와 같이 동양 학생들은 SAT나 내신 성적이 평균 정도만 된다면 뛰어나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동양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내신 성적이라든지 그런 아카데믹 쪽에서 대입시험 같은 경우에서 점수가 약간 더 높고요. 또 프리맷이라든지 엔지니어링, 비즈니스나 이코노믹 같은 경우, 명문대학은 보통 비즈니스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코노믹 같은 경우에도 동양 학생들은 들어가기가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비리그와는 달리 실리콘밸리 옆쪽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에게 조금 더 많은 인턴십과 찬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하네요. 여태까지 스탠포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흥미로웠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정보 놓치지 마세요. 정연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